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지금 21일째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시 20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9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매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죠. 좀 많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매도의 극점 상황에 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 자그마한 어떤 계기, 모멘텀 이런 것들만 형성이 된다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좀 전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외국인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그 외환 보유고가 4,076억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일단 최근 오늘 뭐 전후로 해서 어떤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고 그러죠. 세일링 클라이막스 매도의 극점 그 정도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조정을 통해서 사실 수급이 많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서 어설픈 세력들이 많이 이탈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또 한편으로 주도주 논리가 이제 강화가 되고, 주도주 또 윤곽도 뚜렷하게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매의 눈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오늘 타이틀은 이제 KMW로 잡았고요. 여하튼 간에 이제 5G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지수가 조정받을 때 유리한 환경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크게 빠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충분히 혼조 국면 혹은 기간 조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울러서 제가 이제 내년도 2020년을 이제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이제 업종이라든가 테마를 분석하는데 단연코 5G 테마가 상반기에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고 일단 상승 전환 쪽에다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은 모양새가 좋았죠. 뭐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순환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부진했던 RFHRC라든가 이노와이어리스 혹은 이제 FR텍, RF텍 이런 것들은 이제 순환매상으로 다음 주는 좀 내일이 또 있겠죠. 내일 혹은 이후서부터는 좀 강세 전환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이제 전쟁터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전쟁에 나는 병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군기, 사기 뭐 이런 것들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국면을 잘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기회가 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겠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지금 이제 반전 쪽으로 외국인들 순매도 종료 혹은 전환 이런 신호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 외국인 매매 전략 혹은 이제 내일 증권 강연에서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 금주 강연에는 12월 8일 일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도 사실 좀 작아요. 그러나 유튜브 방송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굉장히 시장이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강의에도 2020년 최고의 포트폴리오 종목군들을 공개를 합니다. 좀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 강화가 됐어요. 뭐 나름대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자신하는 거거든요. 자, 하여튼 좀 많이 참석 바라고 이럴 때일수록 많이 오시는 게 좋아요. 지난주는 그래도 예상보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자, 5G 점검 포인트 보도록 하죠. 이건 뭐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여하튼 간에 2020년 상반기 가장 강력한 테마이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크죠.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일본도 내년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 발로 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 확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시장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시장이죠. 그리고 좀 어설프죠. 근데 내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관에 진입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제가 이제 과거라고 하면 보통 한 달, 두 달 전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KMW 기준으로 고점이 8만원 아닙니까? 근데 그 8만원은 이미 2020년 정도의 실적까지도 선 반영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장의 전망치들이 나오는데 그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우리가 또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특히 이제 KMW를 매물대 분석을 해드렸는데, KMW는 1차 매물대를 돌파해줬어요. 굉장히 가볍게 돌파를 해줬어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60일선, 우리가 흔히 수급선이라고 그러죠. 오이솔루션은 60일선도 돌파를 해주고요. 자,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HRC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한계 가격이 왔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조정기죠. 조정기고 이제 순환매 대비해서는 이제 올라가는 파동이 나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주식이 될지, 뭐, KMW가 사실 실질적인 5G 테마의 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오이솔루션이라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RFHIC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어떤 종목이 됐든 국면 돌파주가 탄생이 돼야 되는 거죠. 강하게 치고 나간 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동생 주식들, 후속주들까지도 이제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종목 보도록 하죠. 위에 차트는 이제 오이솔루션이고, 아래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혹은 이제 지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이솔루션이 고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하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빠질 때 삼성전자는 이렇게 오르죠. 그러니까 오이솔루션이 빠져서 삼성전자가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오르는 환경 속에서는 오이솔루션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는 뭐 KMW하고 비교해도 되고 뭐 RFHRC와 비교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게 뭐 급락이랄까 단기적으로 좀 크게 빠졌죠. 이런 상태에서 급등은 없어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 구간이 전개가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5G 테마들이 다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5G 테마는 삼성전자 혹은 지수가 조정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힘든 장일수록 구독과 좋아요가 많은 도움이 되죠.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를 위에다 놨네요. 삼성전자와 KMW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KMW가 오를 때 삼성전자라든가 지수는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5G 테마가 오르기 위해서는 지수라든가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런 매기가 삼성전자 쪽으로 삼성전자 혹은 IT 섹터로 몰리면서 5G 테마가 조정을 받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주초에 만든 자료였어요. KMW 보면은 1차 매물대가 거래가 3개가 터져야지 바닥이 온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바닥은 이제 한번 나오고, 두 번째 바닥 터지고, 세 번째 바닥. 이거 차트를 뒤집어 보면 압니다. 뒤집어 보면은. 자, 그래서 이번에 1차 매물대 고점이 49,150원인데 가볍게 돌파를 해줬어요. 이제는 2차 매물대에 진입했습니다. 고점이 이제 57,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5,000원 전후가 이제 매물대라고 봐야 되겠죠. 3차 매물대가 65,000원인데 여기는 돌파하는 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여기를 돌파하려면 좀 충분한 어떤 최소한의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고, 아니면 개인기, KMW의 어떤 독자적인 개인기가 크게 발할 때 커다란 수주라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돌발적인 호재가 나오면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것도 전에 만든 자료인데, 이게 이제 그 RFHRC입니다. RFHRC 보면은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 드렸죠. 먼저 엘리어트 파동 이론 보면은 절대 불가침의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여기 출발점, 상승 충격 1파, 조정 2파인데, 조정 2파는 1파의 출발점 이하로 내려가서 안 된다는 엘리어트 파동이론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승 기간이 정확히 1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조정 기간은 정확히 3개월입니다. 3개월 계산해 보니까 12월 6일입니다. 드디어 내일이죠, 내일. 그럼 내일 정도부터는 이런 논리대로는 상승 반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은 60도 각도, 하락은 30도 각도입니다. 상승이 가파른 거죠.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 길어진 거죠. 상승은 60도 각도로 오르고 하락은 30도 각도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전형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KMW 지난 11월 29일 날 KF증권 자료입니다. 보면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만 보죠. 2018년도에 2,960억에서 올해 예상 매출이 7,400억. 그러니까 뭐 퀀텀 점프죠. 그다음에 2020년이면 드디어 1조 클럽에 가입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1,640억으로 나오고 있고,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2,090억인데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또 달리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2021년이면 거의 3천억에 달하거든요. 굉장하죠. 영업이익률 보세요. 20%대, 제조업이 20%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이솔루션도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 20%대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면은 과도한 우려를 날려줄 내년이 필요하다. 결국 내년 모멘텀이에요. 내년 미국, 일본, 유럽 글로벌 5G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더 사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올해 이미 그 KMW 기준으로 8만원 돼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이 됐지, 일정 부분이 됐든 반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미래가치의 선반영이거든요.
올해 이제 KMW가 5만 원을 넘어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 갈 때 내년도가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살 때는 야 이거 내년도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그런 대중적인 집단서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하여튼 그거는 또 수정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 다음에 뭐 금년보다 3배 이상 많은 기지국 구축이 예정이 돼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ZTE가 뭐냐면 파웨이 그 중국에서 그 통신회사 2위 통신회사입니다. ZTE가 이쪽 매출이 또 급증하고 그 다음에 또 도쿄올림픽으로 인해서 이제 5G 수요가 또 급증한다는 얘기죠. KMW. 자, 요거는 이제 OE 솔루션이에요. OE 솔루션. 요번에 이제 3일 전에 나왔던 공시입니다. 중국 시장을 노린 50기가 BPS급 양방향 트랜시버를 출시했다. 지금 현재는 사실 20기가에서 30기가, 여기 있죠. 10기가 BPS, 그 다음에 25기가 BPS. 요거를 생산하는데 이게 사실 4G까지는 가는데 5G를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요번에 50기가 BPS를 개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5G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025년까지 그 중국 시장에 5G 네트워크에 뭐 우리 돈으로 하나로 한 200조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고 이게 다 이제 상당 부분 매출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0기가 BPS 그 양방향 트랜시버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시장 선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거 뭐 원달러 환율인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제 원화가 환율 인상이죠, 환율 인상.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그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환율이 인상이 되는 거고 매도를 하면 이제 바뀌는 거죠. 원화가 절상, 환율이 인하가 되는 건데 오늘 보면 지수는 조정받는데 환율은 원화는 강세예요. 이게 뭐냐면 다이버전스 신호죠. 그 주식시장은 사실 주식시장의 상위 구조가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절상됐다라면은 결국 주식은 조정해서 상승으로 전환되게 됐어요. 외환시장을 따라가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 유튜브 방송을 지금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매 전략을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아실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강연장에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보도록 하죠. 먼저 OEC 솔루션이 먼저 나오네요. KMW 보도록 하죠. 지금 4.8% 오르고 있네요. 한 번 되게 그 거래량이 조정 과정에서 한 번, 크게 두 번, 세 번 터지면 보통 추세가 반전된다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제가 잘 지적한 것 같아요. 1차 매물 때는 잡아먹었죠. 근데 2차, 여기가 되게, 이 매물대가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저항이 돼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61선이죠. 61선이면 수급선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지금, 5만 한 6, 7천 원, 7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는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주를 갖고 있다면 한 5만 한 6, 7천 원에서 한 300주 팔고 빠지면 다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하면 수량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고 6만 5천 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목표 가격을 조금 높게 그나마 제시하는 데가 6만 5천 원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시점이거든요. 자, 그리고 OE 솔루션. 자, OE 솔루션은 21선 돌파는 물론이고 지금 61선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이죠. OE 솔루션이 오히려 KMW보다 4분기에 이제 모멘텀 거리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래량이 조금 더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양호하죠. 그리고 월봉 보시면 3개월, 4개월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KMW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흐름도 우리가 차트는 흐름이죠. 흐름을 분석합니다. 주가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통 굉장히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FH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지금 700원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뭐 크게 수반이 안 되는 상황이고 뭐 하락 추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겠죠. 한번 강력한 양봉을 좀 만들어야지 추세 반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1,000원인데 뭐 3만 원 정도는 안 깨질 것 같아요. 뭐 3만 원 정도 초반이면은 한번 이제 선침해 차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 이노와이어스. 그 5G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이노와이어스 오늘 많이 빠집니다. 지금 3.4%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 뭐 사실 그 개별 종목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뭐 마켓 충격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코스닥이 1.2%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코스피는 좀 많이 돌려주는 모습이래요. 이노아이어리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F텍 한번 볼까요? RF텍이 좀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했는데, 뭐 RF텍도 일단 그 규모 자체가 좀 작죠. RF텍은 하여튼 그 박스 하단이죠.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순환매상으로 다음 주는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FR텍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세력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 반전되면 RFR 조금 이게 우리가 매매를 트레이딩을 잘 하신 분들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FR텍 같은 경우는 세력주고, 월봉 보시면 굉장히 양호한 월봉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FR텍은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이제는 뭐 왜냐하면 고점 대비 충분히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는 이제 이게 좀 리스크가 더 크지만 상승으로 전환되면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이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많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거의 뭐 매도의 그 극점은 통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강연장에서 오시면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